안녕하세요. 뉴욕기호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부파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을 다녀온다고 이제 방송을 쉬었습니다. 늦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시장에서 그동안 궁금해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0.1%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3%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오늘 기술주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통신주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금융주는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이제 아마존이 2.8%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애플만이 한 0.2%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금융주에서 보시면 이제 마스터카드나 페이팔과 같은 주식은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은행주들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JP모건도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장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그 4년 임기의 연준 의장으로 다시 지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의 경쟁자로 여겨졌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그동안 파월 의장이 그 팬데믹 이후 어려운 시기에 꾸준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유례가 없는 이러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상당히 꾸준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꾸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연준을 잘 이끌어 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너드 역시 그 파월 의장과 함께 그 주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이제 안도랠리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씨는 이제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회복 상황에서는 그 아주 까다로운 회복 단계에서는 지속성이 중요한 열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날 보시면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은 오후 3시경에 1.6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9bp가량 상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2년물 금리도 7bp 이상 상승을 해서 0.580%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30년물 금리도 이날 7bp 이상 상승을 해서 모두 하루 상승률로는 지난 11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왔지만 아무래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제 지명이 되면 훨씬 더 통화 정책이 완화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더 완화적인 그 브레이너드 대신 파월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억제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준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노동시장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가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테이퍼링을 훨씬 더 빠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정책을 더 빠르게 걷어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같은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최근 들어서 6%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이 결국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오늘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 6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79.5%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45%, 그리고 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은 28%로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은 전날에 17.9%에서 28%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이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지명 자체가 시장에서 널리 예상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연방기금금리가 지금 현재 0%에서 이게 더 오를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 수합 시장에서는 내년 6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100% 가격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증시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죠. 이분이 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반대표를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번 상원 인준 청문회를 주도하게 되는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셰러드 브라운 이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준이 우리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고 그리고 파월이 월가에 맞서서 이제 근로자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번영을 공유하길 원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베런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재지명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이유 중에 핵심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브레이너드 대신 파월 의장을 선택했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티의 베로니카 클라크 씨는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번 1월 10일에 발표된 CPI 보고서가 브레이너드의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 상승률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이 브레이너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연준의 양대 목표 중에서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우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 얘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더 오랫동안 뜨겁게 내버려 둘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레이너드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르첼리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이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들어 이제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바이든에게 이제 더 빠른 성장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4% 이상 하락했는데요. 결국 마감가는 1%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그러니까 고급 전기차 모델이죠. 이 S 플레이드를 중국에서 내년 3월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한 트위터 사용자가 모델 S 플레이드가 중국에 언제 나오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아마도 3월경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드 모델은 올해 6월에 그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 중국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출시가 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 도시를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모든 것을 거래하는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그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해서 1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건설은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장 마감 후에 줌의 실적이 나와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줌의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잠깐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상승폭을 보합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날 나온 줌의 실적은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줌의 3분기 순이익은 이제 3억 4천만 달러로 주당 1.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주당 66센트보다는 2배 이상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수준은 여기 보시면 팩트셋이 집계한 예상치는 주당 1.09달러였고요. 그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네요. 그리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1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수치고 시장이 예상한 매출은 여기 10억 2천만 달러, 그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줌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2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25%가량 상승한 것에 비해서 크게 언더퍼폼을 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에 좀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에 나올 지표는 이제 수요일에 나오는 PCE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